2025년 조선 3사 실적 분석 및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루풋 회계손익의 비교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매출 재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얘기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은데 반대로 운영경비율이 가장 낮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율이 34.5%, 매출이 가장 높으면서도 비용이 낮은 이유가 경쟁력의 핵심일 것입니다. TOE 생산성으로는 삼성중공업이 1.34로 가장 높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 삼성중공업이 2025년도에 스루풋 이익이 7,831억 원이나 많이 났는데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고요. 현대중공업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또 증가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중간 정도 실적 어떤 경영평가지표상으로는 중간 정도 하는 선으로 돼버렸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상으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낮게 나오는데 이것은 매출 원가율이 가장 낮은 기업이 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현대중공업이 37% 증가해서 가장 높게 증가했죠. 삼성중공업은 39%가 감소했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는 것은 효과적인 재고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8% 매출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39%까지 줄였다는 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자산 감소가 눈에 띄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비교입니다. 요 비교에서 3사 비교에서 비교 가능한 요소는 가공 비율이 되겠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가장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야 크지만은 비율로 봤을 때 총 건조 비용, 선박 건조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가공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고요. 이는 인건비와 외주비가 낮기 때문이며 아마도 잔업 없이 공정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 3사는 모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명성 검증에 의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일치를 합니다. 다만 하나오션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줘도 3,020억 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특히 과거 분식회계를 했던 기업인데 자산 점령군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못 바꿀까요? 점령군이 새로 왔는데.
그게 이상합니다. 2단계 PQ 총 제조 비용, 선박 건조 비용 차이 금액은 1단계 차이 금액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현대중공업이 1767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 결합 재고라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건 없지만은,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요것도 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242억 원이. 그런데 그 현금 흐름 검증에서도 하나오션은 그 차이가 5,505억 원이나 됩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금액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밝혀도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만 밝혀줘도 과연 그런 경영 성과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원가 회계와 영업이익 차이의 검증 방법은 뭐 각 개별사 할 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 비교가 최대 관심사로 나타납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8천만 원 선뿐이 안 되는데, 다른 두 개 선사는 1억 원대가 다 남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높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HD 현대중공업은 선박 쪽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해양 프렌트를 좀 많이 하는데, 해양 프렌트가 공수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작업 지연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공정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외주비를 공시를 안 하고 기타 비용으로 다 묶어버렸는데, 이게 하나오션이 3조 원대면은 인건비도 뭐 크게 차이가 없죠. 2천억 정도뿐이 차이가 없죠. 이 직원 수는 18,000명이고 상당히 많은데, 하나오션은 11,000명이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잔업들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외주비도 높아봐야 한 3조 한 2천억 내지 3천억 선 정도뿐이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외주비도 이제 공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남들은 하는데 유독 무슨 현대중공업만 외주비를, 협력업체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근 직원이 유지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다는 템플릿 자료는 여기서도 소개를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삼성중공업이 2025년도에는 가장 높게 산출이 됩니다. 슬로프율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높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삼성중공업이 가장 높고요. 총 자산 회전율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높습니다. 분석의 한계, 다 회계 투명성 반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부식회계 개연성 가증이 생기기 때문에 다 반증 실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사가 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뭔가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보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회계기준 IFRS 1112호가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 회계 제도가
결국 계약자산의 그 증감 여부가 어떤 합리적인 논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이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천고공사라고 그럽니다. 건설회사는 계약자산을 그것 때문에 성과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출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 수금 속도가 가장 빠른 데는 또 하나오션이네요. 그리고 대금 지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또 삼성중공업이 나왔습니다. 두펑 ROI 회전율로는 삼성중공업이 40.6%로 또 가장 높았습니다. 2025년도는 해양 플랜트 쪽에 뭔가 녹아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일본 EAT 세후 현금 순위 금액상으로 그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이 벌었죠. 2조 5,768억 원. 삼성중공업이 금액상으로는 낮습니다만 규모가 작아서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산성은 가장 높았는데 그 TOE 생산성은 두 번째 EMS 그 영업활동, 사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M은 최종 유출된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유입된 돈이라는 것은 플러스일 때는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펙스 투자 HD 현대중공업이 2조 2,590억 원. 요거는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하나오션도 투자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필리조선소 이런 데도 인수를 했으니까 투자가 많이 됐겠죠. 채권자 잉여 현금으로 뭐 봤을 때 이자 부채가 없는 데가 HD 현대중공업이고 하나오션은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간신히 낮췄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8.8%가 되겠고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각사할 때 그 내역을 다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이익배당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하나오션이 요거는 이익배당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 제일 높은 데는 또 하나오션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 가장 높은 데가 아직까지는 하나오션이 가장 높게 산출이 됩니다. 2026년도 매출 계획 스루풋으로 했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23조 2천억 원대, 하나오션이 15조 3천억 원대, 삼성중공업이 12조 3천억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액션 플랜으로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그 포괄 올리면은 이렇게 조금 올린다고 봤을 때 나오는 매출액 예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로는 삼성중공업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로 예측이 돼요. 현대중공업이 가장 낮은데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 2025년 실적에서 스루풋처럼 했을 때 예상되는 영업이익이고요. 하나오션이 가장 낮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슬폭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을 요 위에 같이 했을 때 남는 금액들을 좀 표시한 거고요. 실행 결과로 매출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했을 때 운영 경비율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다시 산출해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속 개별 회사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다. 이게 매출 원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고 모든 부식회계의 그 근본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유혹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업이 기업인 로스차일드 자본이 원가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기업부터 대출을 하겠다고 주창해 주면은 고맙겠다 하는 제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